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건설안정대책 발표 요약. 두 번째는 은행장들과 금융감독원장 간담회. 마지막으로 2월 금토일 전망까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도출이 됩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건설안정대책입니다. 이 건설안정대책 간단해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번 건설안정대책의 핵심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거나 수요를 촉진시키는 정책 아니면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그것이 이번에 지역건설경기 보완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최대한 쉽게 정리를 드릴게요. 정부가 직접 도와주는 방법 첫 번째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입니다.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서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다는 거예요. 3,000호 수준에서 매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21,480가구예요. 자, 분양가보다 낮아야 매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낮아야 된다는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런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의 매입을 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만큼 저렴하게 매입을 하진 않겠지만 일단은 분양가보다 좀 많이 낮아야 매입에 나서지 않을까,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건설업계에서 이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직접 도와주는 방법. 건설사의 5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요. 중소와 중견 건설사의 8조 원 정도의 자금 지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젠 수요를 촉진시키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미분양 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 임대를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 거의 못 보셨죠? 왜냐면 양도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규 가입자가 굉장히 드물어요. 의무는 굉장히 많은데 혜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 거의 활용하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 이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이런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가 포함이 되는데 지금 정치 상황에서 이게 통과될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수요를 촉진시키는 방법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구입부담 경감.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2.65%에서 3.95% 소속과 대출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 여기에 우대금리 항목에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 혜택금리가 적용된다고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수요를 촉진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요. 지방아파트 담보대출 시 은행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가계부채 증가액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초과해도 허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금융기관이 지방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이제 부채상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관련해서 좀 완화하는 방안을 4월이나 5월 중에 적용한다고 하네요. 효과 있을까요? 이것으로 미분양 아파트 감소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일단은 당연히 없다는 건 아마 쇼킹부동산 구독자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대상도요. 중공업 미분양이 한정돼서 적용되는데 이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주변 신축 시세. 자, 분양가가 5억 정도 책정됐는데 주변 옆에 있는 신축 단지가 4억이면 당연히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여기에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일단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되고요. 취득세 중과제도 같은 폐제도 개선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의 간담회입니다. 일단은 보도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가 됐는데 정작 보도자료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오히려 간담회 이후에 금융감독원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내용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자, 가상금리 인하 외면을 하고 있다. 은행권에 쓴소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올해 1분기 안에 이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따른 금리 인하가 체감이 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은행들이 가상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담대 전세대출금리 언제 낮아지나요? 빠르면 2월 말 정도 낮아질 거고요. 늦어져도 3월 중순에는 좀 낮아진 게 체감이 될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낮아질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은행들의 대출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지금 3% 중반 이하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준금리 3% 예시예요. 참고로 작년에 주담대 금리 낮을 때는요 3.3%까지 제가 봤었어요. 이제 중요한 소식 2월 금통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날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아시다시피 1월 16일 날 있었던 1월 금통위는 환율 때문에 동결을 했었습니다. 2월 금통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연합인포맥스에서 조사를 했는데 21곳의 금융기관 중 20곳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금리는 2.25%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25일 날 금리를 인하한다면 과연 대출금리는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일단 현재 주담대 금리가 4.2%부터 전세대출 금리가 3.9%로 높은 가상금리 때문에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상금리도 떨어지고 기준금리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금리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매매와 전세 수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연속된 금리 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데 한 방에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3월은 겨울에 많은 입주 물량이 마무리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3월에 진짜 금리 변화가 나타날 때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건설 안정대책이 건설업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연이어서 은행들의 가상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제 생각에는 대출금리가 꽤 낮아져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2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가상금리와 기준금리가 동시에 떨어지면서 급격한 금리 변화를 부동산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그에 맞게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월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